생방송 애국전선.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를 이틀 앞둔 6월 2일 저녁 3명의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선거특집 도와주세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어디 갔어, 이가? 지금 이 사람들 말이야. 이제 드디어 개편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 좋아. 영양가 없는 멤버들 날린 건가요? 예. 지금 저기 무비버스터가 먼저 개편을 시작했어요. 이제 화끈한 또. 네. 아주 좀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여배우들과 여배우 두 분 함께 모시고 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영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국전선은 개편의 핵심이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알긴 아는구만. 제가 없으면 될 것 같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개편의 핵심이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주 박힌 돌이야, 이게. 제가 없으면 애국전선 없는 거예요. 애국전선이 아니라 딴 이름으로 가야죠. 우린 매주 개편인 것 같아요. 네. 들락날락. 사실 좀, 최근 몇 달 동안 적응이 안 돼요. 멤버들이 계속 바뀌니까. 저 지금 시즌 6 못하고 있는 거 알죠? 6명이 다 모인 적이 없어서 최근에.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돼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두 분은 지금 불락의 선거운동 중이시고 막판 표 땡기기. 한 분은 이제 불락의 선거 방송 중이시고. 네. 그래서 두 분은 지금 도와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죠, 도와주세요. 네. 우리도 도와주세요 해야죠. 네. 헬프 미. 우린 뭘 도와줘야 되나? 일단 돈을 좀 집어주면 참 고맙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지. 저희는 선거고 자시고 일단 돈을. 근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정치권이 대단히 어떤 솔직 담백한 방식 선거를 하잖아요. 대놓고 도와주세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제가 선거를 그래도 수십 차례를 해왔는데, 대놓고 당의 주요 인사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도와주세요. 뭐야? 동정 볼 때, 구걸 선거? 보통, 선거가 도입된 이래 세계 정치사의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표를 구걸했는데 이런 거 대놓고 한 표만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트렌드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놓고 하자고요. 우리도 도와주세요. 우리는 한 푼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한 푼만 쏴주세요. 사실 구걸 정치는 선구자가 있어요. 누구? 지금 입에 거론하기 좀 그런데. 그래요?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선구자 한 분 계시죠, 유명하신 분. 그래요? 펀드 매니저. 구걸 정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달라 뭐 이런 거예요? 누굴 도와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표심 자금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자체 여론조사긴 한데 도와주십시오 캠페인 전국 캠페인이잖아요. 그 이후에 박빙이던 지역이 대충 한 2% 3% 이 정도 차이로 좁혀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새로 이제 표가 더 유입되진 않아도 그 지지층 결집하는 데는 집토끼 지키는 데는 나름 효과가 있는 거지. 이번 지방선거 방송 되게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뚜껑 열어봐야 하는 지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판세 장난 아니고 지난주 한 주 동안 아주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죠. 특히 우리 몽증님. 우리 형님은 진짜. 이분은요, 제가 볼 때 SNL 재밌잖아요. 네네, SNL. 그 본토로 가셔야 돼요. 코리아가 아니라.
뉴욕에 가셔가지고 그걸 하셔야 돼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웃길 수가 있어? 하루에 한 건씩은 꼬박꼬박 하시더만. 몽 형님은 진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개그 방송을 다 합쳐놔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오해를 좀 했어요. 정모님 씨가 대선 후보이기도 했고 나름 몇 선입니까 이분이 뭐 7선이죠. 7선 정도 되면 좀 거물이시고 거물 정치인이잖아요. 경건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장 가까우신 분이 누구냐? 김은국 씨예요. 그죠. 김은국 씨. 김은국 씨예요. 왜 저런 분하고 가까울까? 예능인이야 예능인. 근데 가까운 이유를 이제 알아냈어. 예능인이었어, 이분이. 이번 선거에 안 보이시네, 그러고 보니까. 뭐, 코스염이시고, 노래를 새로 내셨더라고요, 흥국님도. 그래요? 월드컵 되니까 또 이제. 네, 또 하셔야지. 그죠. 한 푼 도와주세요. 한 푼 줍쇼? 엊그제는 한 표 줍쇼? 심판 매수했다고. 나 진짜 이 사람. 되게 월드컵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던데? 그게 세계의 어떤 축구사의 미스테리였어요. 한국이 사실은. 어떻게 4강을 가냐. 뭐 월드컵에 16강 정도 올라가면 잘했다. 이렇게 하던 팀이 느닷없이 4강 올라간 거잖아요. 아무리 홈그라운드라도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많은 국민들 궁금증이 있었어. 세계 축구계에서. 네네. 근데 그걸 이번에 몽주님이 정리를 한 번에 털어주셨네요. 깔끔하게. 심판 매수했다고? 내가 했다. 내 능력 아니냐 이러면서. 주말에 또 저희가 따끈따끈한 단독 또 하나 내지 않습니까? 지하철? 지하철에 보셨어요 사진? 조회수 30만에. 거기 왜 갔어? 지하철 그렇게 지하철 공기가 안 좋은 것을 개탄하셨던 분이 지하철 이렇게 들어오는 곳에서 나가시려고 하다가 혼자서 못 나가시고. 그거 되게 어려워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 사람들이 몽 나가셨다고. 몽 나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니 뭐 이분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셨더라고요. 정을 몽땅 준 사람? 그건가? 정을 몽땅 준 사람. 네, 준 사람. 정을 몽땅 토론에 나와서 준 사람. 그리고 요즘 바뀌었어요. 뭘로? 정신줄 몽땅 준 사람. 완전 정신줄 놨어 내가. 아니 거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여기 지하철에 가면은 그런 걸 타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 X하고 화살표하고 구분을 못해? 그게 뭔 표시인지 모르시는 거지. 내가 아들놈 두 놈 있지 않습니까? 애들도 정신줄 논 애들이에요. 아주 희한한 정신세계를 가진 놈인데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놈이 하나 있고 이제 4살짜리가 있는데 초등학생님 뭐 그 정도는 구분이 되고 우리 4살짜리도 그건 구분이 돼요. 가라 마라 정도는 알지. 그러니까 아침 저기 이제 애들 어린이집에 찾아와야 되는데 그 횡단보도를 2번 건너야 돼요. 애가 찾지 않으면 요즘에 무슨 또봇이라고. 그 이제 한국판 트랜스포머 비슷한 거야. 또봇. 막 자동차 막 우리 자동차가 막 변신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차로 뭐 소나타나 이런 뭐 차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차로 변신하니까 애들이 길가에 나오면 너무 신기한 거야. 또봇이 막 지나다니는 거야. 이놈이 횡단보도 갈 때 막 길거리 뛰어들어요. 또봇! 대단 걱정이 되지.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야, 빨간 게 이제 건너는 거, 안 건너는 거고, 파란 게 건너는 거 다 2번 교육하니까 안 해요, 이제. 파란 게 들어왔을 때는, 건너가는 거야. 4살짜리도? 4살짜리도. 그러니까 이제 색깔로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화살표냐, X표냐, 이거 아니죠. 그런 교육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분은, 그 파란색은 가는 거고, 빨간색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한 4살쯤 되면 알아요, 이거는. 안 타보니까 알게 뭐. 몽주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길이 되는 건데요. 좀 딴 얘기인데, 요즘 타요버스 다니잖아요, 서울시내. 그러죠. 근데 우리 집 근처가 차고지예요, 종점. 그러니까 타요버스 한 대가 왔네? 여태까지 타요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애들한테 비밀리에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알려주면 귀찮지. 알려주면 태워야 되잖아. 그래서 비공개로 이제 엄마랑 입 맞춰가지고 타요버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그러고 있었는데 타요버스 어제 운전하고 가다가 타요버스가 섭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애들 멘붕. 딸내미 옆에 앉아있다가 눈이 이만해지면서 아빠 타요버스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이러면서 진짜 타요버스야 이러고 막 가더라고. 애들은 대단한 로망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가 그 버스 종점이에요. 그 위동 쪽이 이제 큰 종점 많거든. 그러니까 타요버스가 흔해요. 애들 이제 놀랍지도 않아. 세상에 제일 흔한 게 타요버스야. 타요버스가 근데 표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게 캐릭터마다 다른 거라서. 네. 근데 뭐 지금 내가 타요버스보다는 우리 몽진님, 멍형님. 이번 선거 너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지하철 3종 세트 그랜드슬램이잖아요. 70원. 그다음 청소년 교통카드. 그다음에 지하철 거꾸로 타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대단하죠. 지하철 이렇게 선로 닦는데 낭만이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분이 지하철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하철 내 공기도 굉장히 걱정하시고. 지금 정몽준 후보님 방송을 한 4조 5조 한 것 같죠? 야, 이게 소재가 이렇게 끊이질 않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진짜 정치인은 처음이에요. 저희도 이제 방송 한 3년 4년 가까이 하면서. 그죠. 많은 정치인들을 털어왔잖아요. 근데 한 4주 정도를 내리달리시는 분은 생전에 처음 봤어. 4주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씩 터뜨려 주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건 뭐 개인 우리 아주 사심적으로다가는 몽준님이 당선되셨으면 좋겠어요. 4년 동안 우리 방송은 완전히 빛이 나는 거야. 대박칩니다 이거. 돌배 강남에서 또 그러셨더만 옆에 저 구청장 후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단 있으면 같이 올라가잖아. 그 자기 구호 적힌 피켓 하나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 후보한테? 똑바로 들라고 그러고. 잘하면 수당 주겠다 그러고. 그러시더라고. 수당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고 있더만. 황당하더라, 진짜. 진짜 황당하네요. 거기 가서도 뭐 선거운동이 난 참, 우리가 남이가 이후로 개판 선거는 처음 봤어. 도와주십시오. 강남에서 막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 가슴에서 피 눈물이 난다 그랬나요? 네. 어떻게 진짜? 강남에서 박원순이한테 딱 표현이 이래요. 박원순 후보한테 내가 줄 수 있느냐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박원순이한테 정몽준이 줄 수 있느냐 강남에서. 난 근데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네요. 난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가도 몰래 복집에서 몰래 그렇죠. 복 처먹다가 소주 한잔 하시면서 우리 기춘형님이 조용히 얘기하신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제 녹취가 돼가지고 나중에 시끄러워진 건데 이거는 강남 대로변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들고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강남에서, 그러니까 협박이잖아, 이건 유권자들한테. 강남에서 나를 안 찍어, 이씨. 뭐 이런 분위기인 거야. 희한하게 박원순이 그러더라고. 박원순이 그래. 요번에 그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그 항의하러 왔다가 정몽준 후보가 저 박원순이 시킨 거지요? 막 그랬잖아요, 마이크 잡고. 아니 그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선거 끝나고 뭐 이제 뭐 법적으로 고발하고 뭐 그러고 뭐 취하하고 뭐 그러면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법적으로까지 한번 문제가 어쩐지 모르겠으나 사람이 이렇게 상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어찌됐건 연세가 다 서로 있으신 분들인데 박원순 후보가 그렇게 그렇죠. 원순이 하기엔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헌하시고 그렇죠. 좀 머리도 많이 벗기 어르신 같은 이런 느낌을. 박원순 후보가요, 이게 스스로를 원순 씨라고 불러달라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원순 씨라고 그러든지.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원순 씨 하다가 이제 원순이.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가 그 손석희 사장이랑 동갑이긴 하지만. 그죠. 진짜? 동갑이야. 지금 깜짝 놀랐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진짜? 손석희, 노회찬, 박원순. 셋이 동갑이라는. 어머! 놀라운 일이 있죠. 손 사장이 너무 좀 사기 캐릭터지. 양반이 좀 문제. 손 사장님. 그 손 사장님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그 무비버스터 같이 하는 튜나님. 그거 어준 씨에서 글로 또 넘어갔어. 왜 또? 왜? 그분은 노인이다, 내가. 그 노인한테 사심을 품으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긴 또 안 통하는 거야. 근데 손 사장님 좀 멋지긴 하죠. 이 꽃중년 중에 한 분으로. 꽃노년. 60대 노년. 이번 선거 지켜보면서 정말 또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애들한테 관심이 정말 많아졌는데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애들한테 또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식 교육 잘해야 돼요. 확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정말 희한해요. 가족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 우리 광역 단체장 이런 거물 후보들뿐만 아니라 저 동네에서 다녀보니까 자제분들이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좀 조영 교육감 후보도 그렇고. 예년엔 별로 그런 일은 없었거든. 대구에 김부겸 그러니까 부인 정도가 그쵸,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이런 건 봤어도 자제분들이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건 처음 봤어요. 문순신의 두 딸 강원도 거기 있고. 잘 안 나서는데 아주 뭐 미인이더라고. 그니까요. 그니까 나왔겠죠. 김부겸 대구시장. 그 연예인 있죠. 연예인이에요? 네, 여자분이. 어째 좀 이상하다 그랬어 나는. 뭐가 이상해요? 이뻐가지고. 아빠보다 이쁘면 안 돼? 인기가 더 좋아? 그리고 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보니까 사진을 따님이랑 다 찍더만. 그쵸. 김부겸 시장 벌써 이제 내가 볼 땐 거기 사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 후보 어디 갔지? 그 이쁜 후보가 어디 갔지?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 근데 거의 뭐 이건 제가 볼 땐 자녀 교육에서 선거의 승패가 갈리는. 그러니까요. 진짜 초유의 선거가 돼버렸어. 사실 처음에 자녀 때문에 화제가 된 건 우리 몽집은. 그러니까 이분이 성공자예요. 모든 면에서. 길은 처음에 다 이분이 열어주셨어. 그렇죠. 웃겨. 그죠? 네. 국민 미개 발언으로 그게 뭐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게 덮어질 수가 없어요. 자제분들의 트위터 글로 선거 판세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를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페이스북. 그지? 페이스북. 그지? 글 하나로 선거 판세 바뀔 수 있다는 걸 처음 보여주니까. 우리 몽형님은 또 이게 박원순 시장 싸모를 또 연모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안 나오신다고. 통장을 왜 보려고 그래, 도대체.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성형 중독이다. 그 연모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니까. 대단히 이쁜 거야, 이분이. 성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을 품고, 봤더니 이제 확인이 된 거야. 어떻게 상대 자연미인이구나. 마음이 더 꽂힌 거야, 지금. 통장도 보자. 재산은 얼마가 했나. 아, 그러잖아, 결혼할 때. 결혼이래. 이렇게, 저 여성 좀 괜찮은 것 같아. 썸 탄다 그러지, 요즘. 이제 좀 뭔가 더 긴밀한 관계로 가려면은 이제 학력도 보고 싶고. 추잡해. 통장도, 재산도 보고 싶고. 또 이분이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 문제나 이런 데 관심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통장도 한번 까보자. 이렇게 된 거지. 좀 부실하면 내 좀 집어줄 수도 있고. 관심이 왜 그렇게 많아, 진짜. 연모하는 거니까. 그거 연모 수준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집착이야, 집착. 아니, 왜 해외에 나갔냐고 자꾸 의혹 제기하고.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차라리 박원순 후보한테 그때 왜 갔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첫 번째 있잖아. 외모 확인. 자연미인이구나. 두 번째, 재산 확인. 세 번째 뭐예요? 사생활 확인. 해외에 나가면서 뭔가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깨끗했다, 이것도. 그래서 박원순 후보라고 안 부르고, 박원순이 이렇게 부르는 열받아서 질투구야, 질투구나. 질투. 남자만의 그런 게 있어, 남자들이. 진짜 추잡해. 상대 후보의 부인을 사랑할 수가 있어, 어떻게. 참, 너무하네요. 잘못된 만남인데. 근데 이번에 또 핫하게 떠오르신 분이 사실 그동안은 가려져 있었던 서울시 교육감 후보인 고승덕 후보가 사실 그동안 보수 단일 후보인 문용린 후보를 이기고 1등하고 있어요. 예, 소속이 있나? 어쨌든 굉장히 정당이 없는 거니까. 어쨌든 거의 독보적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고승덕 후보의 딸이 페이스북에 응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절대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장문의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딸이랑 싸우시더라고요. 절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딸이랑 싸우셔가지고 글쎄 일단 사이가 안 좋아 보이긴 확실히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난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했어요. 왜? 이 참 돈독한 사이구나 이. 왜? 부녀지간이. 왜요?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선거운동 해보신 분들 알아요. 참 힘듭니다. 그죠? 서울 또 이런 교육감이면 또 서울시는 다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육 문제, 교육감 되시면은 또 서울시내가 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요즘 애들 또 보통 아니잖아요. 그죠? 예, 셉니다 요즘 애들이. 이 험한 일들을 다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야. 글쎄 뭐 아버지가 돈도 많으신데 편하게 사세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떨어뜨려야지 쉬니까. 좀 세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글을 썼어봐요. 그런 글을 썼어봐. 우리 아버님 너무 고생하시고 힘드셔서 그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어떤 표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이 딸이 있구나. 그것도 보니까요. 나는 왜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지? 고승덕 변호사 후보가 뭔가 좀 자기도 좀 억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본인 표현으로는 양육권도 뺏기고 그냥 빈털터리가 됐다 하루 몇십억짜리 빌라도 줬다 내가. 네. 이런 항변을 하고 있지. 거기 들리는 소문에는 이제 거시기 한 이런 사건도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준재벌급에 속하는 집안이랑 사돈의 연을 맺는다든가. 또 그 집안이랑 척을 진다든가 이런 건 진짜 하면 안 되겠더라. 어떻게 박태준의 집안이랑 척져가지고 지금 이 개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한 방에 훅 가가지고. 잘 나가다가 한꺼번에. 사실 고승덕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도 일단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것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방송 같은 데 나오면서 좋은 이미지로 좀 어필을 많이 해서 사실 특히나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약간 좀 어처구니 없게 이 고승덕 후보가 이렇게 좀 타격을 입으면서
어부지리를 이 문용린 후보가 보수 단위로 보인 현재 교육감이죠. 서울시 그럴 교육감. 가능성도 좀 있죠. 문용린 후보가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약간의 음모론, 뭐 정략적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고순덕 후보가 이제 사실상의 보수 후보 단일화가 돼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끝까지 사퇴를 안 하시겠다고 뭐. 근데 그거는 저는 다 떠나서 일단 그게 뭐 정략적이었건 뭐 배경이 뭐가 있건 간에 그죠. 교육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인 건데 자식이 어떤 이유에서건 자식이 그죠.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그죠. 완전히 그 뭐랄까 뭐 디스도 아니고 그냥 집 뭉개버린 거잖아 이거. 이럴 정도라면은 교육감으로서 이미 자격 상실한 거 아니냐 이거. 그렇죠. 아이와의 그러니까 아이를 어쨌든 기르는 것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고승도 후보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근데 애가 좀 그래 좀 이상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원한이 있어. 그러더라도 이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자신 뭐 친제가 평소란 말도 있지만은 자기 자식에 대한 교육에서 완전 실패한 거잖아. 거기 이게 후보가 있으니까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추측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 대부분의 이유가 거식이잖아요. 거식이잖아. 대부분의 이유가. 약간 뭐 그런 좀 추정이 될 만한 상황도 좀 있죠. 그죠. 바로 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는 참 여러모로 가족들한테 잘해야 된다. 한눈 팔면 안 된다. 또 이게 또 대비가 돼가지고 조희연 후보의 또 둘째 아들이 또 그 아버지를 응원하는 그렇죠. 이런 또 장문의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아들 아버지 사이가 좋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데 기특한 청춘들이 많아요. 예, 아들의 글이 또 글을 또 너무 잘 썼어. 봤는데 막 감동적이에요. 듣는데 글이 보는데 그냥 정말 좀 뭐 하나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연애 한번 해주고 싶고 뭐 이런지. 훈남이더라고요. 네. 저런 식이. 그거보다 뭐 시아버지가 교육감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더 눈에 들어오겠지. 여자들은 네. 다 그냥.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이미 그 글이 다음 아고라에서 30만이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화제예요. 네. 사실은 그 고승덕 후보 딸도 그 뭐 외국에 있으면은 예전 같으면 정상적인 루트가 뭐 언론이랑 접촉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다든가 뭐 이런 경로밖에 없었잖아요. 페이스북 띡 끝. 그죠. 우리 정몽준 형님네 자제분도 페이스북 띡 끝.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어떤 시대가 변한 걸 반영하는 건데 예전 같은 언론에 차단시켜버리면 그만인 건데 뭐 지금은 그죠. 스스로 SNS를 활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 형님 투표하셨어요? 저는 투표권이 없어요. 진짜? 저기 형 집행유예인가? 예. 그게 이번 선거부터 집행유예 저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안 옵니다 저는. 유권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도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뭐야 도와주세요도 안 되구만. 금치산자야 나는. 확정 판결 나는 건 안 되는구나.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이거 대단히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사생활 관리라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오는지. 그래서 좀 몽집씨 저번에 몽집이 하죠. 뭐 그분도 원순이 아니까 몽집이 분이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방송 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서민들의 삶을 체험을 해보겠나. 그죠. 오늘 보니까 갈치 2마리 들고 쇼를 하시더라고요. 맨손에. 어떤 미친 사람이 갈치를 맨손으로 왜 듭니까? 웃겨. 서민들을 너무 이렇게 어떤 좀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 없어요. 갈치 손으로 안 만집니다. 시장 가서 또 엄청 드시는데 오늘도 또 퍼드시고 그렇게 안 먹어요 우리. 다 똑같이 살아. 네, 지나치게 환상이 많으신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가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잖아. 이번에 새누리당도 재밌는 게 이번 선거 참 희한한 뭐라 그럴까요? 자필 선거가 되고 있어요. 예전마다 화려한 홍보물, 선전물 뭐 이런 걸 돈을 쓰는데 다 무슨 대자보나 무슨 손으로 써가지고 상자 판때기에다가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도와주세요도 쓰고. 진짜 도처절해 보여. 네, 그럼 다 당마다 다 그러더라고요. 하나의 유행처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 정치가 좀 국민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긴 됐구나. 그리고 그런 사생활이 좀 부적절한 후보들이 예전에 가리고 숨기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 뭐 빵빵 터지는 거야. 뭐 SNS에서 팍 올리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는 좀 자정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총리 안대희 씨 훅 갔잖아요.
그죠. 우리 액전세 막강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잘하게 되는데. 그죠. 건드면 다 죽는 거야.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저희 11억 줄게 총리다오로 바로 갔잖아. 우리가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방송 올리기도 전에 갔어. 올리고 나서 갔어. 아니, 올리기 전에 갔어. 올리고 나서 갔다니까. 미리 안 거야. 우리가 이거 깠다는 거. 그분 관련한 의혹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네. 근데 사퇴해가지고 못 썼네. 그죠. 근데 이분이 아직 젊으니까 다음에 등장하시면 그때 다시 꺼내면. 근데 이러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은 아무나 총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적어도 뭐 정관예우 출신 법사들은 뭐 어쩌면 안 되는 못 하는 거지, 이제 겁나서. 근데 김무성이 좀 예의가 없더라. 그지 않아요? 당대표 하겠다? 그 자식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아니, 총리 시켜준다는데 저는 당대표 도전할 겁니다. 이러면. 아니, 그러면, 총리 한번 해보라고 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사람 얼마나 개쪽대요, 그게. 그분은 차기 대선을 또 노리시는 분이라. 일찍부터 노리셨죠? 노리시는 분이라. 총리 따위로. 그리고 지금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대희 그 내정자가 떨어지면 낙마를 하면서 웬만한 사람이 어찌됐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어찌됐건 그 바운더리에서는 안대희 후보가 그나마 청렴한 인물로 꼽히던 인물이었다고 하잖아요. 김관진 빼다가 청와대 꽂는 거 보세요. 황당해가지고 세상에. 카드 돌려막기 끝자판이죠. 제가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쓰레기차 가니까 똥차가 바로 덤벼든다. 이거는 뭐 더한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김춘영님이랑 남재준이랑 안 자르고 못 자르는 그런 이유가 딱 있더만. 군 출신 아니면 못 믿겠는 거지 뭐. 참. 아니 근데 그분은요 사실 이 김관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노크 기순 이런 거 직접적인 이 책임자잖아요. 이분이 이제 정권 2개를 거치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국방부 쪽에서 계속 큰 사고들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나는데 줄줄이. 네, 그런 막강한 거죠. 그분이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으니까 볼만하겠지. 아니 왜요? 근데 이렇게까지 어찌됐건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이렇게까지 군에서 이런 안보상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졌다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다고 하는 무인기 이런 것들도 곳곳에서 나왔다면 어찌됐건 국방부에서 안보가 뚫렸다, 뭐 땅과 하늘 다 뚫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찌됐건 다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 밑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노크 기순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경질한 거고 신임으로. 왜 오신 거냐? 천안함을 잘 해결하셨잖아요. 천안함을 잘 해결하셨는데 이번 이제 세월호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노하우가 있는 거잖아, 이분은.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방면에서는 최고 권위자인 거예요, 지금. 하여튼 바다 쪽에서 뭔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이걸 잘 수습하고 해결하는 데서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오신 거고, 이제 수습하시겠구나, 뭐 이런 거지, 지금. 걱정되네요. 그분이 또 특히나 무슨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 무인기에서 어뢰를 쏩니다. 북한 무인기에서 어뢰를 쏴. 어뢰는 바다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알게 뭐야. 이게 합쳐지는 거죠. 무인기에서. 뭐 2번 나오나요? 2번? 그죠. 1번. 빨간색 1번 어뢰를 쏩니다, 지금. 그 정도는 하실 분이라고. 선거 직전, 내일 쏘나요, 내일? 선거 직전에?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게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 유병헌 회장? 유병헌 회장이 잡힌다고. 내일 잡힌다? 내일 잡힌다. 진짜 만약에 진짜 내일 잡히면 정말 소름 돋을 것 같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기독교 교회 가셔가지고 명성교회인가요? 교회 가셔가지고 또 유병헌 일가에 대한 이제 또 맹비난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러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선거 전날에 딱 잡혀가지고 그것도 막 무슨 스와트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잡히면 블록버스터가 나옵니다. 정말 아찔하겠네요. 소름 돋을 것 같아. 고속도로 추격자.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요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스케일 커졌어요. 액션이. 그리고 어설프게 하면은 역풍 맞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그죠? 시속 한 160 이상을 달리면서 헬기로 이걸 생중계를 해야 돼. 헬기로 생중계? 빵 터집니다, 이거는.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24시간 하면서 24시간 방송하면 그 다음날 선거는 이제 뭐, 그쵸? 사전 투표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방법도 있겠어요. 보통 이제 투표하는 날에 임시공휴일 이렇게 지정되잖아요. 네. 물론 대선 때는 다 쉬지만 그게 또 겉도 그렇대요. 임시공휴일로 해놓으면 어린이집이 쉬니까.
워킹맘들은 연차 내야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좀 있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휴일이니까 어떻게 뭐 예를 들면 강원도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놀러 가서도 투표할 수 있겠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일단 판단은 되는데 네. 사실 좀 또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것도 손대지 않을까라는 상당한 우려가 있고 또 뭐 5, 60대가 굉장히 우리 옆 많았대요. 동네 제가 도봉구인데 이제 강북구에서 네. 그 투표 용지 수하고 투표 인수가 안 맞는 일이 벌어졌어. 3장 더 나왔다며. 네. 벌써? 네. 그리고 뭐 쓰레기통에서 뭐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또 이런 게 옆 동네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사전투표 그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찬관이 거의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야당들이 좀 사실 넉넉히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본선거는 좀 선관위나 이렇게 좀 조직이 되는데 사전투표는 다 바쁘잖아 지금 선관위.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103장이 나온 거잖아요. 100명인데. 근데 그때도 참관인이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요. 진보당 쪽에서 발견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감시는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거기는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없는 곳에서는 어떨지. 아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100명하고 103명 준 건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간단히 정리가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사무착오다. 그냥 끝이에요? 이거 뭐 다 하긴 지금 꺼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고 뭐 버그나 어떤 네트워크 오류 때문에 프린트 인쇄 딱 눌렀는데 2장 나온 거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투표율 높으니까 좋으면서도 고무적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찝찝한 거지 지금. 그거요. 저기 QR 코드 박혀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그게 좀 무시무시해. 영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설마 그랬을 리라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선관위 설명은 이제 거기 그냥 투표소 위치하고 뭐 그런 간단한 사항만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주민등록번호로 인출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나쁜맘 먹으면 이제 누가 누굴 찍었는지 다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거를 무시무시하다. 감시와 통제를 하려면 그런 짓을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눈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제가 좀 사실은 그 위험도에 비해서는 너무 좀 조급하게 좀 도입된 측면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좀 우려를 좀 뭐 시행착오 뭐 어차피 거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부정선거 논란이 없었다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원체 지금 뭐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선관위를. 그거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해외 출장 중에라도 뭐 대사관 이런 데 가서 투표할 수도 있고. 그 제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표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참 역설적으로 그게 주민등록번호의 힘인 거죠. 전 세계 이게 가능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 걸 만드는 나라가 없으니까. 저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했는데 저 이제 뭐 일이 많아가지고 일 끝나고 급히 가서 5분 전에 막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뛰는데 막 같이 뛰면서 사전투표를 했었는데 어쨌든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뭔가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는 뭐 이렇게 좀 절차나 이런 뭐 게 하고 이게 좀 절차가 있었는데 그냥 지문 찍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7장 투표용지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좀 제가 갔던 곳에서도 그렇고요. 대다수가 좀 저는 일단 젊은 층들을 많이 봐서 특히나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주변에서는 거의 뭐 대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20대가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5% 뭐 30, 40대는 오히려 좀 적었고. 네. 그래서 지방에서 왜 이렇게 대학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좀 집에 못 내려가서 투표 못하고 이런 경우들 많았는데 부재자 투표 신고 못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어찌됐건 그런 친구들이 또 쉽게 좀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제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판세 자체가 지금 사실 박빙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거의 뭐 저기 서울하고 어디 충북인가 여기 빼고는 다 충남. 네, 충남 여기 빼고는 다 거의 다 박빙. 다 박빙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아주 고정적으로 이제 그 텃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야당 새민연과 이제 새누리에. 그러니까 예컨대 뭐 경북. 뭐 여기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인이 되는 거고. 그죠. 광주 전남 호남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거의 초박빙인 한 2-3% 정도. 뭐 이런 상황이니 여기 이제 뭔가 또 작용이 되면 특히 저 2012년 총선이었죠. 총선이 언제지?
12년이었죠. 12년 맞죠? 네, 12년 4월 총선 때 그때 놀라운 걸 봤어요. 그 출구조사 나왔잖아요. 네네. 나왔는데 박빙이 그러니까 초박빙이라고 그러잖아요. 5% 안쪽으로 들어가는 초박빙이 20 몇 군데인가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야 이거 반타자씩 하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쵸. 반타자씩 하면 야당이 이기겠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결과는 뭐 이제 뭡니까 일단 새누리가 이긴다 이런 결과가 처음에 딱 나왔는데 박빙이 하도 많아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초박빙에서 거의 한 군데도 못 이겼어요. 전부 다 새누리당이. 네, 전부 다 새누리당이 이겼어.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그 오죽하면 상당히 불안한 거지. 오죽하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번 선거도 만약에 뭐 빨간색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한 6대4 정도로 빨간색이 우세했다. 이러면 진짜 절망적일 거예요. 괴롭지. 근데 그때 총선 때도 가만히 보면은 그때 이제 동서로 나뉘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동쪽이 시뻘겋고 그쵸, 서쪽은 좀 다른 색깔들이 좀 있고 이랬는데 보면은 새누리당이 텃밭인 곳에서는 박빙인데 다 이긴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야. 이런 참사 와중에도 빨간 게 이기면 진짜 이게 나라냐 얘기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또 진보당이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큰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뭐 다 박빙이긴 하지만은 가장 이번 선거에 중요한 의미가 지금 걸린 곳이 부산과 경기예요. 뭐 서울은 어느 정도 우세에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 누가 우세하냐에 따라서 전체 판세에 대한 이제 승패가 갈리게 되고 또 영남권에서 과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전체 판세에서 중요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하고 부산이 제일 또 초박빙이잖아요.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보당 후보들이 사실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 후보 사퇴를 했지. 당원분들도 보니까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당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막 안타깝지. 근데 참. 근데 저는 대의를 위해서 뭐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일종의 뭐 새누리 적출투쟁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아까 아쉽긴 하네 좀. 우리 현 부장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세월호 이런 참사가 빚어지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결국 빨간 촉이 6이 나오고 뭐 다른 색깔이 4가 나온다. 사실 5대5만 해도 진 거죠. 그죠. 5대5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 괴로운 상황인 거잖아. 벌써 생각만 해도 괴롭네. 이거 내일 모레인데. 근데 만약에 진보당 쪽이 저는 사퇴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승패를 낙관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쨌건 사퇴를 함으로써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지. 왜냐하면 진보당 찍으려고 했던 분들이 새누리를 찍을 가능성은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그게 좀 낫지 않느냐. 모 지역의 경우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 어디라고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 낮은 거죠.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통합진보당 지지자들 중에 75%가 1번을 찍겠다면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얼마나 그만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진짜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만큼 이번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 큰 거예요. 맨날 당하기만 하니까. 게다가 이제 또 그런 심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민연에서도 이 전국이 이렇고 뭔가 국민들이 큰 변화를 바라면 후보를 좀 뭔가 참신한 새 인물.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가 그러잖아요. 가장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면 어쨌건 새 정치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폐하 집단이죠. 폐하 집단이 정몽준을 서울시장 후보로 안 내려고 뭐 카드로 김황식도 데려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김황식이면 달라졌을까? 선거 운동 방식만 놓고 봐도 박원순 후보 뭐 유세차도 안 쓰고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다니면서 어쨌든 국민들하고 공감을 얻어내고 있잖아. 근데 지금 왜 아까 모 지역에서 70% 그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모 지역이 저는 이제 대충 어디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후보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당연하지. 새누리인지 뭔지 좀 헷갈리는 거야. 새민연인지. 그 예전에 그 옛날 강기가 사천 선거할 때 이방호 한나라당 당시에 그 양반이랑 나와가지고 그 친박들이 일방적으로 강기가 오히려 강기가 몰표를 던져가지고 후보한테 몰아주는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제 친박연대는 아니구나. 친박 카페를 들어가 봤는데 막 피눈물을 흘려요. 내 평생 빨갱이에게 표를 줄 줄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양심 고백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진보당 지지자분들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내 평생 내가 꼭 김진표한테 표를 줘야 되나? 얘기해 버렸네. 그래도 그냥 한번 더럽고 치사하지만 하물며 그 새누리당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거기
방송 들으실래나 모르겠네. 참고로 그 막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2% 좀 밀리는 걸로 나오는데. 쉽지 않아요. 열어봐야 합니다. 물론 오차범위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큰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은 일단 우리 유가족들과의 희생자들 피눈물 흘리는 게 있고 국민들도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확고하구나. 그러니까 6대4만 되면 진짜 그럼 막 가는 거야 이제. 이제 끝난 거죠 그냥 우울하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진보당도 그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당이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와 선거 문제로 뒤로 밀려 있긴 하지만 정당 해산 문제 이게 지금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진보당이 자기 입장에서 봐도 이번 선거에 새누리당이 하여튼 참패를 해야 진보당도 어떤 이 당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동력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쉽지만은 도와주십시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게요.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돈이나 붙여주세요. 투표권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돈이나 붙이라고. 네. 저는 쉽니다. 투표도 안 해요. 형님 그냥 방송해야 되는구나. 선거운동 끝났네요 그래도. 지난 주말 힘들었어요. 애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들 두 놈하고 진짜. 전 진짜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하고. 저는 이제 하나 확신은 들었어요. 나는 이제 공직선거는 앞으로 불가능하구나. 우리 아들 두 놈과 주말을 보내면서 난 나갔다 큰일 나겠구나. 얘네들이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아작을 내겠구나. 나를. 애들이 페이스북을 하기 전에 선거를 나가시면 되죠. 방송이나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니까 딸내미도 크면은 페이스북이든 뭐든 다 지워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애들 인터넷 접속하고 이제 그런 나이쯤 되면. 그러지 말고 똑바로 살아. 뭘 지우긴. 아빠의 흔적을 싹 없애야지 온라인상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전 뭐 이제 잊지 말자. 잊지 않으신다면은 이번에 꼭 투표를 하십시오. 우리가 표로 이제 투표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표로도 혼은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에 바로 국정감사 60년 되는데 60년 기득권 정말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해. 이 상황에서도 그거를 정말.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고승도 후보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런 사실 파렴치한 수준의 사람이 뻔뻔스럽게 선거를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거죠 대한민국이. 거기 뭐 총리 후보자 날아가는 거 보면 이 정권의 어떤 뭐 인사 참사 이건 인사 참사 수준이 아니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마인드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었다는 거잖아 지금까지. 이 쓰레기들. 정말. 사실 고승도 후보도 따님 되시는 분이 폭로를 안 했으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미지 좋은 변호사로 국민들 다 알고 있었고 만약 교육감이 됐으면은. 우리 국민들 다 속아가지고 자기 집안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 교육 수장에 앉혀놓고 나라를 진짜 뭐 교육을 개판으로 만들 뻔한 일 아니야. 그분도 참 깝깝하겠어요. 어쨌든 선거하는데 돈 꼬라박은 게 있으니까 사퇴원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이 선거를 완주를 해야 되나 사퇴를 해야 되나 되게 저울질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사퇴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보여지고 끝까지 가야지.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선거 특집으로 도와주세요 편 함께 하셨는데요. 벼르고 벼러왔던 지방선거가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백 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을 잃고도 도와주세요라는 구걸에 속아서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 앞에 어떤 말을 차마 할 수가 있을까요? 더 이상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택도 없는 명령에 머리 숙이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 분노한 시민의 힘을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6월 2일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선거 이틀 전 방송된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잊지 않겠다던 그 분노 고스란히 담아서 6.4 지방선거 반드시 이기고 다음 주에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도와주세요. 우리 또 다음 주에 그런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아프니까 집못 말하지 마요. 말의 시간에 하지 마요. 우리는 무적의 투표권
언제까지 욕만 하며 지켜볼 텐가. 오라 투표 부대로. 폭설이 내려도 투표는 한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투표는 한다. 주침 야활 행자는 동천하여 오라 투표 부대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하여도 투표에 참가하라. 우리는 무적의 투표 부대다. 출전 태세를 갖추어라. 나가자 투표 부대 4월 15일 모조리 방법하자 꼴통 무리들. 우리는 무적의 투표 부대다. 투표가 우리의 공격 무기다. 언제까지 욕만 하며 지켜볼 텐가. 오라 투표 부대로. 폭설이 내려도 투표는 한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투표는 한다. 주침 야활 행자는 동정하여 오라 투표 부대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하여도 투표에 참가하라. 우리는 무적의 투표 부대다. 출전 태세를 갖추어라.